안녕하세요. 썬TV 썬부부의 세계여행입니다. 오늘은 기대하던 체스키 크롬노프에 가는 날입니다. 체스키 크롬노프는 오스트리아에서 프라하로 갈 때 중간에 들리거나 반대로 프라하에서 오스트리아 쪽으로 갈 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프라하에서 조금 멀긴 해도 당일치기로도 많이들 다녀오시지요. 썬부부는 오스트리아의 린츠라는 도시에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합니다. 체스키 크롬노프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가다 보면 언제 국경을 통과했는지도 모르게 오스트리아에서 체코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흐리고 비 오는 체스키 크롬노프. 왠지 그것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체스키 크롬노프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은 터미널 내에 있는 물품 보관 락커에 바로 맡깁니다. 기본 5시간 보관에 50코루나입니다.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영수증에 써져서 나오므로 이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을의 화장실 상황을 모르니 여기서 화장실도 갑니다. 유료로 10코루나입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썬 남편이 가벼운 배낭만 메고 홀가분하게 마을로 이동합니다. 체스키 크롬노프는 1992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 있을 뿐 아니라 TV 꽃보다 할배에서 감탄했었던 동화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썬 부부는 대략 이런 코스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구시가지로 걸어갑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버스터미널 쪽에서 체스키 크롬노프 구시가지로 진입할 때 제일 처음 보이는 곳은 세미나르니 정원입니다. 정원에서 보이는 마을의 모습은 빨간 지붕이 인상적이고 성과 수도원 그리고 종탑의 풍경은 기대한 대로입니다. 마을 광장으로 가는 길인데 비가 좀 그쳤어요. 비가 오니 생각난 건데 돌길 가운데 보시면 좁은 수로 같은 길을 나 있고 주변보다 살짝 낮습니다. 예전에 마차나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엔 말 소변과 말똥이 많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가운데 수로를 내고 경사를 주어 오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답니다. 아마 지금처럼 비 오는 날이면 잘 흘러가서 길이 깨끗해졌겠죠. 마을 중앙광장입니다. 무려 14세기에서 16세기 무렵 지어진 중세 건물들입니다. 파스텔톤의 소박한 건물들이 마치 놀이공원 세트장 같기도 하고 어떤 아름다운 동화의 주인공이 사는 마을 같기도 합니다. 어제 다녀온 할스타트의 중앙광장과는 또 다르지요. 중앙광장에는 인포메이션 센터도 있고 여기서 한글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조금씩 내리긴 하네요. 안내소에서 나와 불타바강 쪽으로 갑니다. 비는 거의 그쳤고 덥지도 않고 아주 쾌적한 날씨입니다. 성의 종탑이 멋있게 보이는 자리에 있는 이 다리는 이발사의 다리입니다. 원래 이름이 라제브니키 다리인데 이발사의 다리라 불리는 데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에게는 줄리어스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황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왕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체스키 크롬노프에 요양을 보내게 되었어요. 요양을 온 왕자는 마을 이발사의 딸 마르게타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구애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왕자가 아내 마르게타를 살해했고 자신이 아내를 죽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왕자는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 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었지만 이발사는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딸 마르게타를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고 결국 살인죄로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마르게타를 죽인 진범이 줄리어스 왕자 자신이란 것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분노한 황제는 그만 줄리어스 왕자를 교수형에 처하고 맙니다.
후에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발사가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발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다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발사의 다리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런 슬픈 사연에도 이발사의 다리 위에서 보는 흐린 날의 풍경은 몽환적입니다. 이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체스키 크롬노프 성으로 올라갑니다. 골목골목 보이는 집이나 가게들 모두는 중세로 온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로 구시가지를 전망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엄청 화려한 조각이 있는 벽돌 건물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손으로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그리고 긁어서 만드는 스그라피토 기법으로 만든 거랍니다. 체스키 크롬노프의 대부분의 건물은 이렇게 그려서 벽돌 건물처럼 만들었습니다. 진짜 벽돌이나 대리석 건물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망토 다리 위입니다. 두 번째 전망 명소입니다. 여기는 승마학교 정원입니다. 세 번째 전망 명소입니다. 여기서는 성의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점심은 한적한 자메츠카 정원에서 린치에서 사온 소시지와 커피로 먹었습니다. 너무 좋다. 맛있어? 이제 다녀왔던 순서의 역순으로 성에서 돌아 내려갑니다. 돌아올 때 그냥 지나쳤던 해자입니다. 곰이 있습니다. 왠지 쓸쓸하고 처량해 보이네요.
성 밖을 나서려는데 다시 비가 옵니다. 이제부터는 마을길을 발길 닿는 대로 걷기로 합니다. 다니다 보니 체스키 크롬노프가 외가였던 오스트리아의 유명 화가 에곤 실레의 미술관도 마주칩니다. 망토다리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밑에서 보니 이 성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블타바강을 지나칠 때 비가 오는데도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이제 마을을 돌아 나와 버스터미널로 갑니다. 맡겼던 짐을 찾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버스터미널에서 기차역까지는 1.7km, 약 3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시내버스도 있다는데 방금 지나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택시를 부르려니 전화도 안 돼. 뭐 구경하면서 걷지 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처음 10분쯤은 구시가지도 구경하면서 여유 있었지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언덕길, 캐리어를 끌면서 언덕길을 20분이나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절대 비추천 코스입니다. 꼭 직행버스로 목적지까지 가시거나 기차를 타셔야 한다면 역까지는 꼭 택시나 시내버스를 타세요. 기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도 그냥 주고 자리도 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이번 동유럽 여행에서 가장 긴 3박 4일을 보낸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지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보비의 동유럽 여행기였습니다.